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는지 그가 구상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 대화나 연설 경로를 통해서 통감으로서 자신의 한국 통치 구상을 밝혔습니다. 부임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떠나기에 앞서서 일본의 언론과 정치인들에게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고종의 대한제국 정부가 을사조약을 체결한 후에 보호국이 되는 치욕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 즉 국정개혁 방안을 세웠는지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는 부임하기 전부터 구상을 가다듬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이토가 행동으로 해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대한제국에서의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 조치로서 한국에 있어서 영사재판 제도의 개정안을 일본 의회에 제출해 놓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고종을 아련하고 그리고 한국의 내각 대신들을 소집해서 시정개선협의회를 조직하고 그 기구를 통해서 개혁, 즉 시정개선 과제와 달성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토는 그런 움직임에서 한국의 시정개선에 소요될 리소스의 조달 방안을 먼저 제시한 것 같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데 드는 경비나 한국의 시정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재경비를 일본에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한국 인민의 자력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국 인민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시정 개선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자금은 차관을 빌려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차관액은 1천만 원 내외로 잡았습니다. 차관에 대한 담보는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첫 시정 개선 협의회에서 이 계획을 메가타 다네타로 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탁지부 대신이었던 민영기가 이미 관세 수입인 300만 원을 국채를 발행할 때 담보로 넣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난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메가타 고문은 이에 대해서 여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일은 흥업은행은 차관을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또 비밀로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에게 과세를 할 수만 있었다면 세수의 여지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무렵에는 외국인에게 과세를 실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는 당시의 조약이 존재하는 동안에 외국인에 대해서 과세를 실시할 수가 없고, 일본에서도 개항 초기에 그랬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거류지의 1, 2밖에서는 1, 2가 아니고 10리 4km입니다. 밖에서는 외국인은 조약상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에 한국 국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외국인에게 그 토지 취득 권리를 부여하면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토는 외국인에게 관계된 사항은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치외법권의 존재가 국가 재정에까지도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치외법권을 철폐해야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데, 조약을 개정해서 그것을 철폐하기까지는 선행해야 할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법과 감옥제도였던 것인데, 이토는 이후에 이 사법과 감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이토가 구상한 분야별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농업 생산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개혁이었습니다. 차관으로 마련한 자금 중에서 일부를 간이교육에 사용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력을 확장해서 치안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영사재판 제도와
감옥 제도를 고쳐서 한국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열강의 사법제도에 근접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의 무역항인 인천에 수도공사를 해서 위생, 공업, 상업상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황실과 정부를 구분하고 또 지방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방관의 봉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개정을 해서 관리의 규율을 엄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는 이런 계획을 3월 9일 고종을 아련했을 때 제시를 했습니다. 3월 13일에 시정개선 제1회 회의에서는 이토가 고종이 제시했던 시정개선의 대강을 대신들에게 회람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차관으로 조달하는 데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가타로 하여금 대신들에게 설명하게 하고 난 뒤에 찬성 여부를 물어서 동의까지 얻었습니다. 한국의 대신들은 자금 조달이 신속하게 되는 데 대해서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토는 자신의 통치 구상 전반에 관해서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해당 대신에게 일본인 고문과 함께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토가 세운 각 분야의 개선 계획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농공업의 개선에 관한 언급입니다. 장래에 생산력을 높여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차관을 들여와서 투자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로 농사개량, 도로개축, 배수, 관계, 식림 등으로 선정을 해서 농업 생산력 개선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공업에 관해서는 대단히 유치한 데 반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민은 대단히 많고 무역도 대체로 농산물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인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먼저 농업 개량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공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 경험, 기능을 겸비한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농업에 중점을 둔다는 논리로 얘기했습니다. 권중현 농상공부 대신이 공장을 짓고 해외에서 적당한 기술자를 용빙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토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농상공부 대신은 물론 많은 한국인이 공업진흥까지 기대했을 텐데 이토가 공업은 곧바로 진흥시킬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실망이나 이문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토는 어린 시절부터 실시하는 교육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완용 학부 대신에게 우선 큰 마을을 선정해서 학교를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다수의 인민이 편리한 교육을 받아서 문명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기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학교 설립 못지않게 교사와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에 용빙된 학부 참여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토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의 치안은 일본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이 치안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토는 일본군은 주로 국방상의 목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치안은 되도록이면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국방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육성되지 않았던 점도 환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토의 발언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오늘의 한국 경찰은 전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경우에 경찰관이라는 자가 지금처럼 도망가서 숨거나 또는 방관하는 상태에서는 안심하고 인민의 보호를 맡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인 경찰관을 보조하는 일본인 경찰관을 활용할 경우에 용이하게 경찰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치안을 일본 경찰관이 보조를 해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내부 대신 이지용에게
일본인 경찰 고문과 협의를 해서 경찰력 증강 계획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토는 한국의 재판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재판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일본을 떠나기 전에 이미 형사재판제도의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이사청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나가사키 공소원에 가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럴 필요 없이 새로 한성에 설치될 통감부 법무원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크게 편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제도, 군사재판, 형사재판, 감옥제도 등의 개량과 개선을 위한 법률 검토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하영 법부 대신에게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판제도, 감옥제도 같은 것들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특권적 권리였던 취업업권을 철폐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철폐하는 데는 열강들과의 협상 등의 장시간이 요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토는 통감부가 할 일, 즉 시정 개선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을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민 가운데 불평을 토로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3년 내지 5년 후에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면 그들도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또 이토는 한국의 시정 개선을 위해서 일본이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인들과 대신들에게도 그 점을 분명히 인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시정 개선에 필요한 자금 1천만 엔을 한국의 관세 수입을 담보로 해서 차관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분명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1907년 5월 30일에 통감부에 제2기 내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완용 내각이 출범했는데 그 강요들에게 한 연설에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국가라도 타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재력과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국가는 없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자국의 이익을 꾀하고 다음으로 타국의 이익을 꾀하려는 것이다. 무릇 국가는 자력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요소 없이 단지 타국에만 의존하여 독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나아가면 한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타국이 아니라 한국 자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연설은 통감 취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면서 국내적으로 국채보상운동 등 반일 감정이 표면으로 분출하던 시기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지금처럼 나아가면 한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한국 자신이 될 것이다 라는 말, 이 말은 3년 후에 일어난 합방을 예언한 것처럼 들립니다. 첫 시정 개선 협의회를 마치면서 이토는 각 대신의 의견을 들어볼 때 시정 개선에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이 결론을 짓고 두 가지를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각 대신들과 개별적으로 자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는 개선의 내용과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이토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현재의 것을 한층 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정부 국가의 정치 조직을 신설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나 통계 등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결코 적절한 개선을 기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수시로 각 대신을 만나 사정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를 출발점으로 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토는 구체적인 정책안 또는 실행 방안 등을 얘기하면서도
한국의 기존 질서와 정서, 기존 관행 등을 바탕에 두고 검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는 지도자가 많은데 이토가 자신이 한국의 현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구상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화를 자주 하겠다고 한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토가 약속한 두 번째 내용은 대신들의 신분 보장이었습니다. 결정적 실책이 없는 한 대신의 직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배일 민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군부 대신 이건택이 불참을 했습니다. 약 한 달 전인 1906년 2월 16일 밤에 이건택의 집에 자객이 침입을 해서 그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날의 회의에도 참석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토는 강요들의 신변 경호를 약속한 것입니다. 전체 강요들을 대신해서 참정 대신 박재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유익한 협의회를 만들어준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다 라고 했고, 법부 대신 이하영은 우리 대신들은 하나로 뭉쳐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신을 이처럼 염려해 주시는 통감의 뜻에 각 대신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강요들이 통감부가 제시하는 시정 개선 아젠다를 적극 수행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추적해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한국인들은 이토 통감부가 하는 일에 기꺼이 승복한 일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맡은 이들 대신들 정도만 이토 통감부의 계획을 이해하고 수행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통감부의 시정 개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